자, 저번 시간에 했던 질량 농도, 부피, 그 웨이트 퍼 웨이트, 웨이트 퍼 볼륨, 그죠? 그런 어떤 농도를 했는데 이번엔 몰 농도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정윤준 교수님께 많이 배웠죠. 그리고 저번 학기에 일반화학 실험 수업에서도 제가 누누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했었어요. 수중의 용존 물질의 농도를 몰로 표시하고 대문자 M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용액 1리터 중에 존재하는 그람 분자량의 을 의미한다.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원래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수죠? 아보가드로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수소가 1몰이려면 수소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만큼 존재를 할 때 이 수소가 1몰의 질량이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피는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서 22.4로 동일하겠죠. 기체의 경우에는. 그죠? 산소는 32. 즉, 이 산소의 그 어떤 원자 번호, 그죠? 네, 그것에 따라, 원자 질량에 따라, 네, 32. 그만큼의 그람을 가지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이게 12, 이게 32일 거기 때문에 합하면 44가 됩니다. 자, 그러면 0.01몰 농도의 NaOH를 ppm으로 나타내면 저번 학기에 제가 늘상 같이 했던 거죠. 한번 해볼까요? 0.01의 몰 농도라는 것은 0.01몰이 1리터에 있다는 건데 어떤 물질이죠? 어떤 물질이죠? 0.01몰의 NaOH예요. NaOH예요. 자, 0.01몰의 NaOH가 1리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ppm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ppm은 어떤 단위죠? 밀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래서 리터는 가지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몰을 밀리그램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몰의 NaOH는 몇 g이겠나? 네, NaOH는 40에 해당합니다. 40.0g의 NaOH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과 g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래서 1g의 NaOH는 사실 NaOH가 계속 딸려 나오는 게 좋죠. 1000 밀리그램의 NaOH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0.01에 0.01에 곱하기 40 곱하기 1000 하면 400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죠. 좀 더 엄밀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적었지만 원래 엄밀히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400mg NaOH가 1리터에 있다. 400 ppm의 NaOH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아유, 얼굴이 왜 이래 가려워. 자,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다면 기초화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수업을 듣는 거기에 그게 없다면 먼저 그 프린트물이 없다면 프린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어떤 법칙을 의미하냐면 펜 색깔을 바꿀게요. 보일의 법칙은 우리 이 수질화학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나가야 되는 기초화학 법칙들이 좀 있어서 그걸 리뷰를 하려는 건데 결국은 어떤 물체가 어떤 기체가 물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가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비례 5월 반비례. 반비례하죠. 즉, 이 정도의 그 어떤 일정한 부피를 가진 기체 덩어리가 있다고 할 때 양 사방에서 주어지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언제 여러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어릴 때 혹시 병원놀이 할 때 주사기 그죠? 주사기 앞을 손으로 이렇게 막고 피스톤을 빡 밀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어느 정도는 압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샤를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이제는 이 샤를의 법칙은 부피에 영향을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톱 인자 중에 하나가 압력이었다면 하나는 뭘까? 온도. 그죠?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가 팽창하면서 뜨게 되는 거지. 정비례한다.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친 것이 사실상 여러분이 배웠던 일반화된 기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기체 법칙은 이런 거예요. PV는 베타 T. 여기서 V는 부피, P는 압력, 그리고 T는 온도. 자, P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한다가 되고 부피를 온도에는 비례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는 뭐냐면 베타는 기체의 무게에 비례하는 상수입니다. 기체의 무게에 비례하는 상수가 돼요.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적어가면서 이해를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체 모울수의 함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울수가 바로 질량과 직결되잖아요. 그죠? 질량과 무게. 감이 오죠? 기체의 모울수의 함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체의 모울수의 함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PV는 nRT가 되는 거지. 그건 조금 다른 색깔로 쓸게요. 아이고야. 자, 계속 이러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식이 PV는 nRT. 아이고야. nRT. 자, 그래서 R은 기체상수. 그죠? N은 몰수. 그렇게 되는 거죠. N은 기체의 몰수. R은 모든 기체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수. 모든 기체에 모든 기체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수가 됩니다. 자, 이 R은 무슨 값을 가집니까? 0.082
리터 atm 몰 절대 온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산기체 1몰이 1기압 273도 K에서 케빈 온도에서 22.414리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적을까 말까. 네, 이산기체 법칙이죠. 안 적을란다. 자, 나도 되다. 아이고 되라.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체와 액체는 사실상 다르지 않아요. 물론 다르지. 액체가 열을 빡 받으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기체와 액체의 그 어떤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은 수질공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기체에 있는 산소가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산소가 물에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는가를 이해하는 기초 원리로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다 알아야 해요. 기체의 액상으로서의 이동, 액상으로의 이동, 혹은 액상에 녹아있던 기체가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작이 수질공학에서는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배웠던 달톤의 부분압력 법칙, 그리고 두 번째가 헨리의 법칙이에요. 헨리의 법칙을 정윤준 교수님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헨리의 법칙 때문에 제가 꽤나 여러분 대기 공부할 때도 이 헨리의 법칙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언제 쓰이노? 아직 2학년이라서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 3학년이 되면 여러분이 대기오염 뭐 무슨 개론, 대기오염 방지공학 이런 거 배우면서 수용성 가스, 그러니까 황산화가스, 황화가스나 아니면은 질산화가스, 이런 가스들이 사실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배기가스 중에 이 두 가스가 있으면 그냥 배출되면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일으키니까 얘네들을 배기가스에서 이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물에 가스를 씻어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씻느냐면은 이렇게 습식 세정탑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확 뿌려요. 밑에서 가스를 잡아넣어요. 그럼 이 가스 안에는 수용성 유해가스들이 가득하겠죠. 근데 이 가스는 사실 그 온도가 높으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서 이 위로 빠지게 되는데, 위로 계속 올라가는 동안 계속 물을 뿌리면 여기서 물방울이 다 떨어질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물방울과 그 주변을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 가스들 사이에 기체의 용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황화가스와 산소, 뭐 질산가스가 굉장히 풍부한 가스가 들어가지만 거의 제대로 다운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까지 다운된 그런 어떤 가스가 처리돼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물은 또 어떻게 황산과 질산을 형성하죠. 이런 삭스와 낙스는, 그죠? 수증기를 만나서. 그래서 pH가 엄청 낮은 그런 어떤 가스, 그 처리액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처리장으로 보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충분한 양의 가스, 충분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가스의 양과 그 가스가 포함하고 있는 그 유해물질의 용량, 그죠? 그 용량의 이 직경은 얼마나 돼야 되고 이 높이는 얼마나 돼야 되느냐, 즉 전체 부피를 V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계예요. 제가 학부 때 이거 배웠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은 대기오염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좀 제끼고, 자, 그래서 이때 사실 기체가 액체로 녹아 들어가는 것, 대기오염 시간에도 중요하고 수질 시간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 두 가지 원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톤의 부분압력 법칙은, 자, 펜 색깔을 바꿀게요. 달톤의 부분압력 법칙은 공기와 같은
혼합기체 속에서 각 성분 기체는, 그러니까 혼합기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성분의 기체들이 섞여 있는 공기와 같은 혼합기체 속에서 각 성분의 기체는, 아이고야, 각 성분 기체는, 튀었다. 아이고, 이 삼성 플렉스를 살 것을. 각 성분 기체는, 저 평소에 레노버 노트북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각 성분 기체는 서로 독립적인 압력을 가집니다. 각 성분 기체는 서로 독립적인 압력을 가져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그래서 그 독립적인 압력을 가진 각 기체의 이 서로 독립적인 압력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부분 압력. 왜냐하면 이 성분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이 기체, 혼합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혼합물 속에서의 그 기체의 양에 비례합니다. 혼합기체 속에서의 그 기체의 양, 부피. 비례한다는 것이 달톤의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그러면 헨리의 법칙. 아까 제가 이 헨리의 법칙 얘기하다가 대기오염 제어광 얘기를 했는데, 이 헨리의 법칙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정탑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서 제가 그 과목을 재밌어는 했는데 잘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그때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게 있다면 가서 헨리 아저씨 멱살을 잡고 한번 물어보겠다. 당신은 대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헨리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부피에 액체에 용이되는 기체의 양은 그 액체 위에 미치는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달톤의 부분압력 법칙과 헨리의 법칙을 세트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결국에 혼합기체가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뭐 A, B, C, D 뭐 한 이 세네 가지의 그 어떤 종류의 기체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기체 안에 A 분자도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B 분자도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C도 D도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용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용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 위에는 기체가 있어요. 혼합기체. A 떠다니고 B 떠다니고 C 떠다니고 D 떠다니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다닐 거예요. 이 단면을 이래 보면은 물 분자가 이렇게 있고, 이 위에 A 있고 B 있고 C 있고 D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접촉면을 조금 더 접촉면을 조금 더 많은 빈도로 접촉하는 기체의 분자가 녹아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균질한 기체에 수면에만 A가 쫙 포진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균질한 기체가 수면에만 A라는 기체가 포진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A, B, C, D 막 지금 마음대로 이래 돌아다니면서 물 표면과 접촉을 할 텐데, 그때 사실 뭐 전 자연계의 농도는 균일하게 만들어버리는,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그 대원리에 의해서 A는 물속으로 쏙, B도 물속으로 쏙. 근데 그 양은 어떻다? A가 더 많으면 A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 왜? 물 표면과 그만큼 많이 접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미치는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액체 위에 미치는 기체 압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혼합 기체 안에 특정 기체가 많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 양에 비례한다는 거지. 그래서 헨리 상수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헨리 상수는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 평형 상태에서 액체에 용해된 기체의 농도, 그 가스의, 액체 위에 존재하는 그 가스의 부분 압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에 대한 거 여기도 이렇게 적을게요. 자, 달톤의 부분 압력 법칙은 이렇게 있으라 하고, 자, 이거는 평형 상태에서 액체에 용해된,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수업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구나. 액체에 용해된 기체의 농도를 의미하고, 보통 이 농도는 몰 농도예요. 몰 퍼 미터 3승.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이론에서 P 나오면 압력이지. 그죠? 그래서 해당 가스의 압력, 부분 압력, 액체 위에 존재하는 기체 종류 중에 한 종류의 기체가 가지는 부분 압력. 그래서 KH는 주어진 온도에서 이걸 다니는 이렇게 되고요. KH는 주어진 온도에서 그 기체의 헨리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상수에 자기 이름 하나 박으면 멋있죠. 헨리 상수가 됩니다. 단위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헨리의 법칙이 이 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 C라는 기체, D라는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많이 존재하는 것이 나름 많이 녹아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했어요. 네, 기체의 압력.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이거 하고 이번 시간 마쳐야 되겠네요. 20도씨의 물 속에 있는 산소의 헨리 상수는 0.73이다. 20도씨의 물과 1 atm의 공기가 만났을 때 물속에서 산소의 평형 농도는, 단 공기 중 산소의 부피는 21%. 자, 21%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이 정도 압력을 가진 공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의 분압은 0.21 atm이 됩니다. 그래서 KH는 우리 지금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중에 P 산소겠지. 그지? 그리고 이거는 0.73 atm의 미터 3승의 몰이 되겠죠. 그죠? 근데 P 산소의 분압은 0.21 atm의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산소의 평형 농도는 0.73 아니지 0.21 나누기 0.73 그죠? 자, 노트북 화면을 세워놓고 적잖이 글씨가 이쁘지 않아요. 0.73 아니지 0.21 나누기 0.73이 되는 거지. 그래서 0.7288 아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동영상 강의 다섯 개째 만들고 있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0.288 288 몰 아이고 몰 퍼 미터 삼승이 돼요. 근데 산소의 평형 농도를 우리가 사실 밀리그램 오토 퍼 리터로 제시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0.288 몰 퍼 미터 삼승은 1몰의 산소가 32g의 산소가 되고, 그리고 1미터 삼승은 1000리터잖아요. 그죠? 1000리터가 되고, 그리고 1g은 1000mg이 되기 때문에 미터 삼승 없어지고 밀리그램은 남고 왜 이런 그람 없어지고 그죠? 몰 없어지고 그래서 밀리그램 퍼 리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고 0.288 곱하기 32 해가지고 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9.2가 되는 거죠. 헨리의 법칙은 평형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속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속도는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면 대기 중에 있는 농도와 수중에 있는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드라이빙 포스가 발생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법칙까지 다 했어요. 대면 수업 시간에 봐요.